24번부터 25번 문제부터 일단 문제 시작을 하면 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스키마라고 하는 건 보통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 지식. 얘는 우리가 일종의 배경 지식이다. 그렇죠? 네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스키마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 함의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요약하거나 어법 같은 걸 물어보기엔 적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잘 넘기면 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기억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당연히 배경 지식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 자, in the 1930s, English psychologist Sir Frederick Bartlett proposed that we gradually build our knowledge of world from event we experience in lecture.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들이 점진적으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쌓아 올려 가는데 뭐로부터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로부터라고 했고요. and that입니다. 얘 같은 경우 proposed that 그리고 and that 이렇게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무슨 구조? 병렬 구조를 이루는 거죠. 병렬 구조랑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 that이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 These experiences are enclosed in organized mental structure. He called schematam lecture. 그리고 이런 지식들이 하나로 클러스터 우리 예전에 썼죠? 클러스터가 무슨 뜻이죠 이거? 클러스터 얘는 모이다 이런 뜻이었죠. 얘가 모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모이냐면 그가 스키마라고 부르는 정신적인 구조로 조직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콜은 예전에 했었죠. 콜은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에 멘탈 스트럭처랑 히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생략된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이게 들어가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대를 쓰나 위치를 쓰나 뭐 상관이 없어요. 일단 스키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경 지식 설명했고요. 자, in turn, these schemata are used to help us understand the new experience and form framework in which to remember them. 일단 우리가 여기서 뭐 다 중딩 때부터 많이 했었지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죠? be used to 부정사 구조가 있죠. 이거는 뭐 중딩 때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be used to냐 아니면 to ing 형태를 쓸 거냐 이거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들이 보통 밑줄을 다 쳐놓고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예전에라면 물어보지 않을 것들을 다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이렇게 밑줄을 치면 얘 be used to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지만 전체 밑줄 다 치고 하면 어디를 찾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일단 be used to 부정사는 얘는 무슨 뜻이냐? 뭐뭐하는데 사용되다 이런 뜻이고요. 엄밀히 따지면 얘 같은 경우에는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 목적을 나타내준 얘가 같이 쓰인 구조인 거죠. 그렇죠?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건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어디를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어디에 틀릴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를 일단 보고 들어가야지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지 그냥 봐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들을 이해하게끔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얘는 폼과 언더스탠드가 각각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서 인위치 정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인위치. 그리고 예전 설명했었죠. 이게 관계사 다음에 지금 투부정사 나오기 때문에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우리 예전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설명하면서 얘가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얘는 관계사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얘기했어요. 관계사, 투, 부정사 이렇게 있을 때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랑 관계사가 있고 여기에 주어, should 그리고 동사 형태가 되는 구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문이나 불완문이라 가릴 때 사실 얘는 주어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확인할 건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얘를 보면 remember 다음에 댐이 있기 때문에 동사 뒤에 목조가 있죠. 얘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 위니치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 인위치냐 위치냐 아니면 to remember냐 이걸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물어보게 되면 어느 식으로 물어보냐 보통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얘를 물어보지만 그러니까
관계사 뒤에 to 부정사 쓸 수 있냐? 내지는 접속사 뒤에 to 부정사 쓸 수 있냐? 이제 이런 걸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지만 학교 시험이라면 인위치냐 위치냐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얘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얘 주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리멜보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했지만 얘는 동사 뒤에 목적어만 확인해 주면 돼요. 주어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인위치 쓰는 게 당연히 맞다. 저 여기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에서 어쨌든 간에 이 문장이 나오게 된다면 물어볼 건 딱 두 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렇죠? init to remember랑 여기에 to help를 쓸 거냐, to helping을 쓸 거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쌤, 혹시 시험 막 서술형 같은 데서 저 이 위치 안 쓰면 안 될까요? init를 안 쓰면 틀리지 당연히. 아니, init를 안 쓰고 where를 쓰는 건 상관이 없겠죠. 약간 좀 기억하기 위해 약간 이렇게 해석해도 기억하기 위해. 아니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여기서 꾸며진 거 앞에 있는 프레임워크야. 그러니까 틀을 만드는데 그 틀이 어떠냐? 우리가 걔를 사건들을 기억하게 도와주는 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암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연관시키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틀 내에서 보통 외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앞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꾸며주는 구조죠. 자, one potential downside of this arrangement is that it is relatively difficult for us to understand and remember information even do not fit our current schema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열의 한 가지 다운사이드는 단점이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 거냐? 우리들로 하여금요. 얘는 가주어고 당연히 진주어 구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스키마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건 맞아. 근데 이 반대급부는 뭐냐? 우리의 스키마랑 맞지 않는 그런 사건이나 정보들은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걸 도와주지만 대신에 그거랑 안 맞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 오히려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one of Balan classic demonstrated was to present an unusual North American folk tale to English university students to learn and recall him.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한 가지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국의 학생들에게요. 뭐냐면 얘네들한테 기억하고 우리가 학습을 하고 기억하도록 되게 이상한 북아메리카 대륙의 우리가 전승이다 이런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통은 잘 생각하지 않는 되게 이상한 얘기를 얘네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The students learn recall differ from the original by being shorter, omitting a number of details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글을 써가지고 상기한 내용들을 보자면 원래 거랑 달라요. 그렇죠? 근데 어떠냐면 얘가 훨씬 더 짧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빙하고 이렇게 오미팅이 당연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때 설명했지만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보다는 뒤에 걸 물어본다. 그렇죠? 오미팅을 물어보겠죠. 그렇죠? 물어본다면. 자, this first student to learn recall was then given to a second student to learn recall with the result that more unusual detail throughout his reproduction, but other detail were added, apparently to make story more coherent and comprehensive to English ears입니다. 자, 이 첫 번째 학생이 기록한 것들을요 어떻게 하냐? 다른 두 번째 학생에게 다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얘한테도 너도 이거 읽고 나서 기억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온 우리가 이 된 성격은 뭐죠? 얘는 결과인데 어떤 결과? 얘가 앞에 있는 걸 부연 설명해 주죠. 얘는 당연히 동격이 되시죠. 그럼 어떠냐? 영국 애들이 보기에 되게 이상해 보인 디테일들은요 당연히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다른 내용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apparent는 to make가 나는데 이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의 부상 용법 중에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입니다. 어떠냐? 이야기가 영국 애들이 듣기에 훨씬 더 일관성이 있고 이해할 만하게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단어를 설명드리면 comprehensible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요. comprehensive는 지원이 뭔 뜻이야? comprehensive. 네. 그 이해하다. 이해할 수 있는. comprehensible이 이해할 수 있는인데 comprehensively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렇구나.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조금 이따 응징하도록 할게요. 예, 그렇죠. 이제 한 명 이름 일단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요새 건망증이 자꾸 심해져가지고 그렇죠. 여기다 이제 하나를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엑셀표 하나 일단 뒤지게 만든다 끝나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죠. comprehensive는 형은 뭔 뜻이야? 뭔 뜻일까요? 나랑 스무고개를 하자. 여기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comprehensive 포괄적. 뭐 이런 단어들. 그냥 우리가 이걸 보시면 뭐 아까 우리가 스키마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였어요? 우리가 어떤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의 단점은 뭐였어요? 나랑 그거랑 안 맞는 건 잘 기억 못 한다고 얘기했죠? 지금 이 실험의 내용이 뭐였어요? 애들한테 내용을 들려주면 점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를 자꾸 윤색하는 거죠. 그렇죠? 얘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잘라내고, 그렇죠? 내가 이해하기 쉬운 건 붙여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점점점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this procedure will repeat until 3 of 10 students have learned the previous reproduction plus their own version. 그렇죠? 이 과정이 쭉 지속이 돼서 언제까지 가느냐? 10명의 학생들이 이전의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버전을 만들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한 10차례 정도를 쭉 반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By the end of the series, the reproduction were much shorter. Supernatural detail in the original had been lost and the whole tale was close to experience of English university students in 1930s입니다. 이게 한 차례가 끝날 때가 되면 얘네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훨씬 더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초자연적인 디테일들은 다 삭제되고요. 대신에 전체 이야기가 뭐랑 비슷해지느냐? 1930년대 영국의 대학생들의 경험과 점점 비슷해집니다. 이게 결국에 뭐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점점 비슷해진다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this demonstration first relates to the constructive nature of remembering. 그래서 밑줄 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The constructive nature of the remembering. 그렇죠? 기억의 뭐죠? 건설적인 측면, 내지는 구축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는 원래 우리가 잘 생각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원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암기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 맞추겠어 틀리겠어요? 당연히 틀리는 거지. 그렇지? 기억이라고 하는 건 원래 컨스트럭티브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원래 있던 버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스키마, 이 실험의 내용들이 뭐냐? 실험의 내용이 오리지널 버전이 그렇죠?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얘는 컨셉트 네이처 리멤버링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렇죠? 한 명이 갔는데 왜 안 가는 거가 있지? 인지. 왜 자꾸 있는 거가 있지 누가? 진짜. 자, effect of William narrative on recollection, understanding입니다. 그렇죠? 어떤 회상과 이해에 대한 이해에 신념과 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얘를 내가 편한 대로 이해한다는 거죠. Gossip serves a common example, complex example that is common, similar to Barre's findings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본적으로 가십, 그래서 우리가 소문, 뜬소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발견과 거의 유사한 거죠. With the story's progress, change 이제 track occurs of telling이다. 밑줄은 여기 한번 쳐주시고요. 아까 했지만 기억의 건설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건설적인 측면이 어떤 거였죠?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점점점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얘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점 조금씩 바뀝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같아요. To return to metaphor moment, human memory is not like a tape recorder. 그렇죠? 밑줄은 여기 한번 쳐주고요. 얘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물어본다면 이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합의 추론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테이프 리코더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도 다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억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기억한다. 그렇죠?
내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마다 점점 다르게 기억한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원래 있는 오리지널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스키마에 상당히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명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렇죠?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승준이나 아니면 우리 현우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뭐죠 이거? 커피를 안 마시는 어? 커피를 안 마셔서 이게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한 명이 사라졌더니 이 한 명이 두 명으로 거의 갈라졌어. 한 명은 계속 먹고 있고 있어요. 한 명은 자고 있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먹어 좋은 거. 응? 좋은 컵이라도 씌우시고요. 나도 봐봐. 먹는 거에 빠지지 않나? 지원이 맛으로 먹어. 야, 두 개씩이나 먹어. 하나만 먹으면 되지. 지금 삼키는 거 아니야? 야, 이씨. 왜 한 명이 사라졌는데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아니 야, 알았어. 너무 웃긴데. 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 것 같지, 자꾸. 나도 자꾸 쳐다보게 되네. 이거 회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 그렇죠? 우리가 이 스키마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승준이한테 설명해 줄 때 제가 항상 뭐로 설명하죠? 여자. 그쵸. 승준이의 스키마는 여자야. 그러니까 이 승준이 여기에 맞춰 설명해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여자 문제로 설명하면 다 이해하잖아요. 그쵸. 이게 승준이의 스키마야. 그러니까 승준이는 이거랑 벗어나는 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승준아 이해됐지? 네. 그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우리 지환이는 먹을 거로 설명하는 게 이제 여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 현우한테 브롤스타즈 이런 게임 같은 거로 설명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 분에 나오는 이 부분들 그리고 스키마랑 관련된 문제들이 여태껏 시험에 되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약간의 변형이나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게 모의고사 그 뒤에 나눠줬죠? 그렇죠? 여기가 33번하고 요것만 보면 되는데 그렇죠? 31번 다 들어있어. 그러네. 33, 36, 33거 아니야? 4개잖아. 저 여기 있길래 들어가는 거. 아니. 자, 우리가 33번 문제부터 일단 시작을 합시다. 33번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읽기라는 과정 자체가 되게 느슨한 작업이다. 이제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얘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어휘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에 충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글의 주제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처음 문장을 보시면 Some people argue that there is a single logically concerned concept known as reading that can be neatly set apart from the everything else people do with books입니다. 일단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people do with books가 앞에 있는 everything else를 꾸며주는 구조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휘가 중요한 개념어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컨시스턴트랑 셋어파트란 단어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냐 읽기라고 알려진 되게 단일하고요.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독서라고 하는 활동은 딱 하나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야, 독서가 뭐야? 라고 하면 요게 독서야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책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명확하게 셋어파트는 뭐죠? 구분되는 구분. 디스팅귀시랑 똑같아요. 또는 독서라고 하는 활동은 우리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되게 단일하고 곧 우리가 어떤 균질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하죠. Is reading really that simple? 그렇죠? 독서가 그렇게 심플하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답은 아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보면 우리가 really that simple 나오거든요.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애가 성격이 뭐냐면 얘는 지시 부사입니다. 그래서 tha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시사라고 하죠. 그렇죠? this나 that과 같은 이런 지시사들은
지시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지시 대명사가 있고, 지시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시 부사가 있습니다. 지시 대명사는 알죠? 그거. 그쵸? 예.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는 그 여학생, 그 누나 이렇게 되겠고요. 그쵸? 예. 지시 부사는 뭐죠? 우리가 승률에 저 그렇게까지 여자에 미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가 지시 부사가 됩니다. 지원이가 뭐 이래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 않아요도 우리가 대시 지시 부사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 닥쳐라. 그 정도라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쵸? 아니요. 아니. 알았어. 여기 나온 대은 뭐냐? 뒤에는 심플을 꼽아주는 지시 부사입니다. 자, the most productive way to think about leading is as a loosely related set of behavior that belong together owing to family example as a root recognition use the phrase without having in common a single defining trai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3번 문장을 보면 이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 되는 거고요. 독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은 뭐냐? 독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족적인 유사성으로 우리가 뭉쳐있는 하나로 뭉쳐있는 우리가 느슨하게 연관되는 여기 루즈를 체크 한번 해주고요. 되게 느슨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 어떠냐? 하나의 단일한 defining 우리가 규정해주는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having in common a single defining trait이잖아요. 그렇죠? have something in common이 원래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in common이라고 하는 부사구가 먼저 나오고 일종의 부사구죠. 목적어가 뒤로 튕겼죠. 이것도 일종의 목적어의 이탈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어 이탈 구조가 되게 많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래 have something in common이거든요. 얘를 여기다 써도 되고요. 얘를 뒤로 보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비슷한 애들 되게 여러 개 봤습니다. 우리가 명심하다가 bear나 keep something in mind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something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얘 뒤로 튕겨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다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원래 어디 있어도 되나요? 여기 중간에 single defining trait이 in common 앞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자유롭게. 부사마 쓸 때 목적 앞뒤 마무리 써도 된다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상관이 없어요. 목적어가 아주 긴 경우가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보통 되게 길게 되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껏 봤던 애들 목적어가 되게 길어가지고 뒤로 보낸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have something in common이 맞는 표현이지만 have in common이라든지 take for granted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수거처럼 많이 쓰이니까 얘를 그냥 붙여서 쓰고 얘는 그냥 뒤에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뭐 특별히 길진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길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단일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라는 거죠? 우리가 되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입니다. 자, effort distinguishing leading from a non-leading are destined to fail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 같은 게 되게 느슨한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느슨하다는 얘기는 경계가 명확하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요.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와 독서가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활동들 어떻게 된다?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페일에 체크 한번 하시고요. 데스티니 뭐 우리가 뭐뭐 운명이다 이런 뜻이니까 걔는 성공할 가능성이 일단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because there's no agreement on what qualifies leading in the first place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런 거냐면 독서가 도대체 뭔데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일단 처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하나의 우리가 단일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독서라고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고 따라서 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되게 어렵다가 되죠. The more one tries to figure out where the border lies between the leading and not leading, the more edge cases will be found to stretch the term's flexible boundaries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더비용급의 구조고요. 더비용급 올해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또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학교가 또 뭐 그런 걸 따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를 보면 사람들이 이게 얘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른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끊겨요. 더 뭐 콤마 일찍 끊는다고 더 뭐가 뒤로 빠져야 돼요. One try to figure out more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어떠냐
리딩과 리딩이 아닌 것의 경계선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와 독서가 아닌 것의 경계를 더 찾으면 찾으려고 노력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용어의 플렉서블에도 체크 한번 하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경계선이 되게 모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모호하다는 얘기는 뭐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유연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점점점 용어를 늘릴 수밖에 없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들을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다. 얘는 독서에 아니야. 예를 들어 독서라고 하는 건 우리 지환이 독서를 하나? 정말 깔끔하게 난 독서 따윈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수영이 독서를 하나? 네. 뭐요? 저 소설 소설을 어떤 소설이요? 그 SF.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독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책이나 아니면 이런 거 읽는 얘기인데 그럼 이 웹툰은 어때? 웹툰을 보는 건 독서인가? 그렇죠. 네. 웹소설을 보는 건 독서예요. 사실 우리가 한국인들 독서량이 되게 작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웹툰과 웹소설을 뺀 거죠. 네. 아마 그걸 집어넣으면 독서량이 되게 많이 올라갈 거야. 말하면 우리가 야 웹툰이나 웹소설은 너무 짧은 거고, 그렇지? 그리고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 아니니까 그러면 만화책을 읽는 건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거 독서예요. 그쵸?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와 독서가 아닌 것의 개념이 되게 애매모호하다는. 그리고 만약에 웹툰과 웹소설이 된다면, 그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터넷 서핑하면서 뭔가 자료를 읽는 거 이런 건 과연 뭐라고 할 거냐? 얘는 독서인가 아닌가? 그쵸? 이런 걸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현우가 브롤스타즈라면서 이 채팅을 열심히 읽어. 그쵸? 아니면 거기는 설명을 되게 열심히 읽는다고. 눈이 빠져라. 얘는 독서인가 아닌가? 그쵸? 이런 거죠. 이렇게 유연한 경계선을 잡아 내리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들을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문장의 위치를 물었으면 여기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문장의 위치.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잖아요. 쓰였습니다. 따라서 it was attempting to collect together these exceptional forms of reading입니다. 그쵸? 윗줄은 여기 한번 쳐주시고요. exceptional에 체크 한번 하시고 요거요. 이러한 독서의 독특한 형태, 특이한 형태, 예외적 형태들이잖아요. 그쵸? 이 DG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게 앞에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얘가 가르치는 게 뭐죠? 얘가 이러한 예외적인 독서의 형태들. 얘가 뭐죠? 엣지 케이스. 그쵸? 엣지 케이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는 이 문장에 빠지면 얘가 가르치는 말이 앞에 없습니다. 그쵸? 얘가 가르치는 말이 얘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요걸 보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치가 있냐? be worse ing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간혹가다 저한테 worse 다음에 over가 오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얘는 be worse over입니다. worse가 아니라 worse라고 해서 y가 붙어야 돼요. 얘는 이렇게 돼요. 얘는 오브가 안 붙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뭉치는 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One highlighted challenge faced by anyone wishing to establish a boundary where reading begins and end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장 전체에서 더비교급이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문장의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일단 원이 가르치는 건 뭘까요? 원이 가르치는 앞에 있는 싱글 포럼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팅이니까 얘는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게 될 거고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부터도 앞에 있는 챌린지를 일단 꾸며주게 되겠죠. 얘도 이렇게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anyone wishing이죠. wishing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도 얘를 꾸며주는 거죠. 얘는 무려 후치주의 분사 구문이 3번 쓰였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날아가게 된 거죠. 그쵸? 얘는 어떤 애들이냐? 일단 어려움들을 강조해주는 애입니다. 근데 이거 뭔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냐? 어떤 사람이라도 직면할 수 있는, 누구라도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그쵸? 얘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독서가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경계선을 확실하게 수립하고 싶은 애들, 쉽게 얘기하면 독서와 비독서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고 싶은 애들 같은 경우는 나누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예외적인 상황들을 하나로 뭉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계선이 되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하이라이팅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승준 돌지마 뒤지마 들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네. 거짓말하지 마. 너도 나중에 딴소리 하려고 그러지. 잘 모르. 뭔 내용이야 이게? 이해됐어 안 됐어? 잘안 됐어요. 그럼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스키마에 맞춰서 승준에 맞춰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일단 이름 적고 아씨 좋네. 그리고 여기 하나씩 적어야지. 봐봐요. 예. 우리가 독서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요? 리딩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예. 하나의 단위랑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죠. 쉽게 얘기하면 리딩과 난 리딩의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 모호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리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죠? 되게 플렉서블하다고 쓴다. 그렇죠? 되게 여러 개의 활동들이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뭐가 독서인지에 대한 경계선도 되게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딩이라고 하는 거 되게 복잡하다는 여러 가지 행동을 다 포함하는 거야. 승준이 했나? 네. 자, 우리 예를 이런 거잖아요. 우리 승준이 이상형은 뭐죠? 이렇게 물었을 때 승준이 이상형. 신중한 여자. 아 욕할 뻔했어. 뭐라고요? 신주 우리 여태껏 들었던 개념하고 다르지 않나요? 그거죠. 봐봐요. 성모야. 우리 아니 봐봐 아니지. 넌 잘못. 봐봐 우리가 여태껏 봤지만 승준이의 우리 이상형을 봤잖아요, 그렇죠? 승준이 이상형 없었으니까 어때요? 여태껏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지만 단이랑 카테고리에 있던 거야 아니면 되게 그쵸. 승준이 이상형 어떻죠? 되게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눈이 맑은 누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예쁜 친구가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중한 친구들이 좋기도 하고 어쨌든 백인이 좋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준의 이상형은 대단히 어떻다? 다양하다. 이해됐어? 네. 그렇죠. 다양해.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넓어. 엄청 넓다고. 그렇죠? 승준이 이해했어? 네. 되게 넓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승준아 그러지 말고 딱 하나만 골라봐. 이렇게 얘기하면 고르기 쉬워, 어려워. 그치 그거야. 독서의 개념이 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야 나는 독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 이러면 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지금 여태껏 얘기했던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질적이란 말이야. 네가 좋아하는 여자면 만약에 어떻게 되냐? 눈도 맑아야 되고요, 유부녀야 되고, 백인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 없어요. 그치 그런 거야. 다 각각의 영역이 있는 거야, 그쵸? 전 이해됐니? 바로 이해됐지.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라고? 이게 스키마다. 정택이 이해됐나? 그쵸. 승준이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어쨌든 우리가 이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6번 문장과 연결시켰을 때 앞에 거랑 우리가 more educate랑 these exceptional forms of reading이 연결되기 때문에 얘를 보면 얘를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the attempt move toward the understanding of reading as a spectrum that is expansive enough to accommodate distinct reading activit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규정할 수 없고 되게 넓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설명했냐? 스펙트럼이라고. 스펙트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폭이 넓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책으로 된 되게 진지한 서적을 읽는 걸 독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브로스트에서 채팅을 열심히 보는 것도 저는 진짜 엄청 많이 읽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누군가는. 그쵸? 야 너 그렇지 않니? 그쵸? 저는 게임에 이렇게 뭔가 아이템이 나오면 전 진짜 하나하나 책을 꼼꼼하게 읽어봐요. 저 독서량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툴팁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거든요. 패치노트가 나오면 나는 그것도 다 열심히 읽는다. 그렇죠. 이런 게 독서라고 얘기한다면 독서의 범위는 되게 넓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냐? 독서를 뭐로 이해하겠냐? 바로 스펙트럼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스펙트럼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폭이 되게 넓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떠냐? 서로 다른 독서의 활동들을 모두 포괄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다라고 익스펜시브를 체크하시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글 같은 경우 일단 주제를 물어보고 있는 뭐죠? 독서라고 하면 되게 광범위한 영역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의 의식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의 위치를 물을 수도 있고요. 글의 어휘를 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요약을 한다면 뭐죠? 요약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독서라고 하는 거에 경계선이 되게 명확한 단일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괄하는 되게 유연한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로 넘어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요. 물론 얘도 글의 주제나 이런 걸 물어보기에 충분한 문제입니다. 물론 얘는 빈칸이나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기억이 갖고 있는 특징들 이런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모든 디테일들 다 기억하냐라고 하면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준이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 화장한다고 못 알아보나요? 뭐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귓방망이 맞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죠? 머리를 염색을 했던 저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지환이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되게 열심히 해서 살 15kg 감량해서 나타났어. 그런다고 어떻게 지환이를 못 알아볼까요? 자신할 수 없네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자, theoretically our brain would have the capacity to store all experience throughout life, reaching the quality of DVD입니다. 이론상 따지자면 우리의 두뇌라고 하는 애들은요, 두뇌는 어떠냐면 인생 동안의 모든 경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VD의 퀄리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DVD의 퀄리티라는 얘기는 뭐죠? 모든 디테일 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가 되겠죠. However, this capacity of offset입니다. offset 체크 한번 하시고요. offset은 뭐죠, 이거? offset은 뭐야? 상쇄하다죠. 상쇄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차감되거나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이론적인 능력은 어떠냐 하면 에너지 시스템 우리가 정보를 기억 속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회수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비용에 의해서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은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저장하고 나중에 원할 때 끌어낼 때 당연히 비용이 들잖아요. 살짝 비닐 사탕 뭐죠? 그때도 조절이 안 됐던 친구가 그러지 않았나요? 진지민.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as a result입니다. 그렇죠? The brain develop efficient strategy becoming dependent on shortcut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두뇌는 효율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지름길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efficient랑 dependent을 체크 한번 하시고요. shortcut은 지름길이니까 efficient은 당연히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론상은 모든 걸 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은행에다 돈을 저장을 하는데 내가 인출할 때마다 10%씩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태희가 10만 원을 저금하면 한 번 인출할 때마다 10,000원씩 빼가 얘네들이 수수료로 받아. 되게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이러면 좀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되게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우리가 숏컷에 의존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뒤에는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죠? 숏컷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죠. 이 도대체 뭔데? 자, when observed face the visual image captured by eyes is highly variable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lighting condition, and other conceptual factor입니다. 일단 capture부터 eyes까지가 앞에 있는 visual image가 되고요. 얘가 주어기 때문에 이지가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variable을 체크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눈에 포착된 시각적 이미지가 어떠냐? 상황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 각도에서 볼 때랑 저 각도에서 볼 때랑 빛의 조건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we are able to recognize face as same main underlying identity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얼굴들을요 똑같다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maintain underlying identity. underlying이라고 하는 건 뭔 뜻이었죠? 얘는 본질적인 뜻이에요. 펀더멘탈과 똑같은 뜻입니다. The brain rather focusing on the detail of visualization creates and stores general pattern that allow for a constant recognition across diverse circumstances. 우리가 컨시스턴트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내용 좀 잘 보면 얼굴을 딱 바라보게 되면 얼굴은 볼 때마다 다릅니다.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매번 볼 때마다 다르다고 여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볼 때마다 얘는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네 이런 매번 생각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두뇌라고 하는 건요. 시각화의 디테일들에 집중하는 것 대신에 얘가 원하는 건 뭐냐? 일반적인 패턴. 제너럴 체크 한번 하시고요.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고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서로 다양한 환경에서도요 일관성 있는 인지를 허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테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는 거다? 패턴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두뇌는 기억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숏컷에 의존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 숏컷이 뭡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테일이 아니라 일반적 패턴을 기억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든 방식이 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다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의자나 이런 걸 볼 때도 집에 있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집에 있는 내가 쓰는 물건들 하나하나 다 디테일 기억하지 못해요. 대충 이게 내 거구나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죠? 수영이 있나? 네. 자, this ability to match what is seen with general visual memory pattern serves as an effective mechanism for optimizing brain performance, saving energy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오죠? this ability가 나오는데 이 능력, 그렇죠? 이 능력이요. 우리가 이 능력에 대한 설명이 뭐죠? 바로 앞에 있는 얘죠. 일반적인 패턴을 인식하는 거. 6번 문장은 당연히 문장 위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이것 때문에. 자, 우리가 보는 것과 이 문장의 구조는 what is C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General Visual Memory Patterns가 B가 됩니다. Match A with B입니다. 그래서 네가 보고 있는 거랑 일반적인 메모리 패턴, 아까 얘기했던 제너럴 패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General Visual Memory Pattern이라고 바꿔 쓴 것 뿐인 거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네가 보고 있는 거랑 일반적인 패턴을 매치시킨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 두뇌의 활용을 우리가 최적화시켜주고 에너지를 줄여주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된다. 결국 뭐죠? 우리가 두뇌의 활동을 최적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효과적인 메커니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게 뭐예요? 그쵸? 이게 숏컷이죠. 이게 숏컷이죠. 자, the brain being naturally against unnecessary effort to constantly seek to simplify general information to facilitate cognitive process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노력에 반대하는 얘기다 보니까 얘는 어떠냐? 당연히 우리가 이러한 인지적인 과정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정보를 일반화하고 단순화시키는 걸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디테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패턴을 기억하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렇죠? 예를 들자면 길을 가다가 뭔가 이건 사실은 뭐 이런 걸 이제 진화 심리학으로 설명한 진화 론칙 심리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테일 다 기억하잖아. 디테일은 바뀌게 마련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렇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하나하나 다 기억해가지고 가게 되면 기억하는데도 아주 많이 에너지가 들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을 기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인데 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빈칸 추론 문제를 물어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becoming dependent shortcut부터 시작하면 되죠. 얘를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지름길에 의존한다.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개념들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랑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죠? 크레이츠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얘랑 앞에 거랑 같은 개념이고. 그렇죠? 이게 이거에 대한 설명. 그렇죠?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들을 물어보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얘는 요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회의 됐나? 네. 그렇죠? 근데 얘는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패턴을 기억한다라는 게 이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개념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요거랑 관련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3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이고요. 예. 아니 이것들이 오늘따라 이렇게 비리비리 거려요. 이거. 어제 뭘 한 거야? 저희 모의고사 4개 들어가서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않니? 뭔가 되게 좀 많아. 아니 이 새끼 이거 이거 이거를 아니 그 여기에 좀 많아서. 아니 지한테 얘기한 거야. 이 새끼 이거. 자, 그 다음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예. 37번 문제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뭔가 우리가 실험의 요소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들인데 보시면 자, where scientific research concerns experiments are expected to adhere close to experiment data to eliminate the regular practical feature of experience입니다. 과학적 연구가 연관되는 한 설명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건 어떠냐? 기본적으로 실험의 데이터 adhere to가 뭐죠 이거? 얘는 집착하다, 고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adhere나 스틱이나 클린토를 쓰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집착하다, 고수하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얘는 승준이가 여자친구에 집착해요 이럴 때 쓰는 표현 아니에요. 얘는 그냥 어떤 걸 충실히 따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집착하는 건 뭐라고? obsess나 이런 거 써야죠. 한 명 더 적어야 되겠어요. 이거. 이 새끼는 이거 따로 내가 응징하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요. 예. 이 설명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건 설명해준 이야기는 실험의 데이터랑 아주 비슷해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경험에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측면들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However, this paradigm sometimes considers the fact that stereotypes loaded with creative elements that shape the construction of research project and interpretation evidence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얘 같은 경우는요. 일단 conceiv이라는 단어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predictable 이런 단어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설명이라고 하면 실험의 데이터랑 되게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얘의 어떤 예측 가능한 측면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때때로 다음 같은 사실을 감춘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대은 당연히 앞에 있는 대을 부연 설명해 주는 동격이 계시죠.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를 갖고 있냐? 로드라고 하는 건 이거는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원래 로드가 싫다, 장전하다 이런 뜻인데 이론에는 창의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창의적인 요소는 어떠냐? 리서치 프로젝트의 구성과 그 다음에 증거의 해석을 형성하는 창의적 요소가 당연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론이라고 하면 theory라고 하면 얘는 사실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이론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우리가 창의적 요소가 창의적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인지 이제 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요. 우리가 사건들의 연대기를 쭉 읊어주는 게 아닙니다. 장대연. 장대연. 장대연은 뭐야? 뭐 수업에 관련되지 않은지. 알겠습니다. 자, they construct framework for similarly chosen data in order to provide consistent, meaningful explanation of what is observed. 그렇죠? 여기서는 consistent랑 meaningful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construct에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거나 다 아무로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냐? 틀을 형성해 주는 건데요.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들에 대한 틀을 형성해 주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관찰된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려는 거죠. Such construction leads us to imagine specific kind of subject matter in particular sort of relation and storyline they inspire will prove more effective and some feature experience over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건 이러한 구성들은 우리들로 하여금요 특정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이 소재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공모하는 이야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험의 특정한 측면을 분석하는 데 되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Effective. 자, when they let creative contribution of such scientific imagination treat model and interpret express straightforward facts, we can blind ourselves to the limitation given model, fail to notice potential for misunderstanding a situation to which it applies.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과학적 상상력의 창의적인 기여를 무시하고요. 모델과 창의적인 어떤 이 해석적인 설명들을요 단순한 사실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들은 스스로를 눈이 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냐? 이 특정한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얘가 잘못 적용된 상황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창의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데 이게 뭐 말은 되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론이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이론이 뭐야? 창의적인 것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론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A라는 현상, B라는 거, C, D 뭐 이런 거. 이론이 별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환이가 온 지 얼마나 됐지? 3주인가? 3주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3주 동안 지환을 꾸준하게 관찰했잖아요. 그렇죠? 그 관찰한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지환이 이런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론이죠. 그렇죠? 그가 제니만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게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이론. 이게 theory and experiment. 그렇죠? 이 친구는 약간 이런 친구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환에 대한 저의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관찰의 결과물이라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이론을 만들 때 관찰의 결과물만 있었나요? 아니죠. 당연히 관찰의 결과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죠? 저희 창의적인 측면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꾸 그가 생각나게 하는데 낯선 남자에서 그의 향기가 느껴진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 색이 이거 설마 뿌락진가? 막 이런 느낌들. 그렇죠? 해석과 각종 창의적인 상상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승준이에 대한 우리의 이론도 되게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승준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 특히 뭡니까? 여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승준의 여자 관계를 우리가 다 아는 거라. 전 잘 모르죠. 그렇죠? 그냥 주워 들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저의 해석과 상상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상상력과 해석이 빠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지환이의 되게 특정한 측면을 보고 제 나름의 이론을 세웠는데, 그렇죠? 이건 제 해석에 상상력이 들어가니까 잘못된 부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이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찰의 결과물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석엔 당연히 상상력이 나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게 결국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에서 얘기를 하는 건 뭐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측면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창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건 당연히 주관이나 해석이 개입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사실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 뒤에 건 이제 그런 걸 설명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뭐 지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승준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니면 생각보다 승준이는 여자에 그렇게 관심 있는 친구가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보다 이 새끼 더 미쳐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런 걸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승준 이해됐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3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홉스 형님 나오는데 홉스 형님 누군지 아시죠? 홉스 뭐야? 네? 홉스 뭐한 형님이죠? 모르더라. 마키아벨리. 군주론? 군주로는 마키아벨리 형님이고요. 그분은 이탈리아 형님이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거 사회계약서라면 배우죠, 그쵸? 아하. 그래서 사회계약서에서 이거 루소 아니에요? 무슨 하는 거야? 사회계약서는 루소 형님도 있고요, 로크 형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홉스 형님도 있죠. 물론 홉스 같은 경우에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렇죠? 들어봤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 홉스 형님에 따라자면 인간은 되게 빌어먹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 얘네,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상태로 얘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우리처럼 된다. 존내 리바이어드. 싸운다, 그렇죠? 네? 맞아, 리바이어드, 그렇죠? 존내 싸운다,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군주가 나와서 후드려 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형님의 이제 우리가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according to Hobbes, man is not being who can act morally입니다. 홉스 형님에 따르자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Inspired is instinct to protect his existence in the state of nature. 우리가 state of nature가 자연 상태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국가 이전의 상태죠. 국가가 없는 상태. 얘는 국가가 또는 얘기하면 정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에서요.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려는 본능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랑 똑같은 게 뭐가 있죠? 전치사? 디스파이트. 그쵸, 디스파이트였죠. 일단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따라서입니다. The only place where morality and moral liberty will begin to find application begin in a place where a sovereign power named the state emerges.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where부터 시작해서 application까지가 앞에 있는 only place이 꾸며지거든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많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동사 찾기 물어본다. 그렇죠? begins 여기가 수라 동사입니다. 도덕성과 도덕성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요. 어떤 우리가 적용이라든지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유일한 정도는 바로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주권, 다시 말하자면 국가가 나타나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존재하지만 도덕성이라는 게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얘는 여기 emerge가 있거든요. emerge, appear랑 똑같은 자동사입니다. 얘는 그래서 뒤에는 뭐 완벽해요. 불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동사야. appear랑 똑같아요. 자, Hobbes first described the state of nature as circumstance in which man's life is 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입니다. 그래서 in which는 당연히 앞에 있는 circumstance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권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도덕성이 발휘된다고요. 그럼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 상태를 뭐라고 설명했었냐? 인간의 삶이 고독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되게 빌어먹을 그리고 부족한 이런 상태라고 설명을 한 거죠. 자, it means when people live without general power to control them all, they are in this state of war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이들을 통제하면 일반적인 권력이 없이 존재한다면인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general power to control them all을 가르치는 게 뭐죠? 소보린. 그렇죠, sovereign power, sovereign power 주권이죠. 이게 없으면 그쵸 그들은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졸라 싸운다.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in other words랑 똑같은 건 뭐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온디 아베이는 반면이 아닌가요? 그죠, 대리즈죠, 대리즈. 그쵸? 시밀러리 라이브하잖아 임마. 대리죠. 자, Hobbes who accept that human beings are not social political beings in a state of nature believe that without the power, human beings in a state of nature are anti-social and rational based on their substance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이거나 우리가 자연 상태는 사회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홉스 입장에서는 빌리브스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컴마 삽입절이 나왔고 여기가 동사 자리입니다. 얘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단 사회적이고요. 자신의 이기심에 근거해서만 합리성을 가진다. 쉽게 얘기하면 되게 이기적 존재라는 거죠. 나의 이기심과 관련돼서만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의 이기심을 풀로 추구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다 이거죠. 자, moreover, since society is not a natural phenomenon and there is no natural force to bring people together, what will bring them together? Society is mutual affection according to Hobbes입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옥수 형님이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는 다들 되게 이기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이 사람 설명했냐? 사회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람들 학문대로 뭉칠 수 있는 자연의 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사회로 묶어내는 것들은 바로 뭐냐? 서로에 대한 애착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진짜 별로죠. 그쵸? 그죠? 그러면 이 자연 상태가 없어지고 결국 국가 단계로 넘어와야 그쵸? 국가가 존재해야지만 그쵸? 그래야만 인간의 삶이 보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연 상태에서 국가로 넘어오게 만들어준 요소가 서로에 대한 애정은 아니라 아까 이제 인간 이기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애들인데 얘네들이 서로 뭉치겠어요?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애정은 아니에요. 그쵸? 그럼 도대체 얘가 아니면 도대체 뭘 건데 얘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 나오죠. 자, it is let a mutual fear of man's present future that assembles them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 뭐냐? 얘네들을 함께 묶어주는 것들은 뭐냐? 여기서 문장을 굴려보시면 it하고 대세 체크 한번 하시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이때 강조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는 거 뭐죠? 국가로 만들어주는 거죠. 사회를 만들어주는 거. 그쵸? 얘네들은 바로 뭐다? 우리가 미래와 현재에 대한 인간의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살면 뒤질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홉스에 따라자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인이가 이제 아이스크림 막 먹고 있잖아요. 그럼 현우가 뒷발차기 뭐죠? 2단 옆차기일까? 날라차기 돼서 얘가 아이스크림 뺏어 먹어. 그쵸? 현우가 아이스크림 뺏어 먹으려고 먹으려고 이러고 있으면 지환이가 나타나가지고 현우 입을 막고 그 아이스크림 막 후루룩 뺏어 먹어요. 이런 상태야. 그럼 사실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서로의 이렇게 살면 삶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뭔가 약 조금씩 양보하자. 이래서 생긴 게 국가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인 거죠. See the cause of fear is common drive on people in the same nation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자연 상태 사람들의 공통의 추동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글에서 얘기를 하는 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되게 팍팍한데 그래도 국가를 만들어야 돼. 이래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뭉치는 건 애정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fear.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약문이 가장 적절한 문제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약하는 문제 충분히 물어와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글의 순서 문제를 물어보게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C가 될 거고요. 요게 B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문장부터 쭉 시작하면 A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그렇죠? A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쌤 C가 어디부터? 설명 다시 할게요.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가 되겠고요. 아니야. 이거 좋은 지적이야. 그렇죠? 여기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얘네들은 뭔가 도덕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왔고요. 그렇죠? 인하더 오리진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B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되게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쭉 해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것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부터가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6번하고 7번 문장부터가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 얘는 요약하는 문제들이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렇죠? 내용은 뭐 그런 정도들. 이해되실까요? 7번 문장에 mutual fear of man's present and future가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와 미래의 상호간의 아니 현재와 미래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호간의 공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봐봐.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무업 상태죠. 정부가 없는 상태야. 근데 인간 어떤 존재라고 했어? 되게 나쁜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네가 잘 생각해봐. 네가 오늘 이제 먹을 걸 얻었어. 그쵸? 먹을 걸 구했다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내가 오늘 과연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이것도 걱정이 되겠죠. 예. 그리고 예, 미래는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되게 앞날에 대한 현재와 앞날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옆에서 내가 누가 어떤 놈이 칼로 찌르고 나의 뒤통수를 치고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무법천지라고 하면 살아갈 날이 되게 막막하다.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얘는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 내용이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도는 다 끝났고요. 예, 이거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걸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꺼줘.